문재인의 대통령 임기가 이제 불과 한 달여를 남겨두고 있으면서 후임 정권과의 밀월 기간을 갖는 대신에 마지막 대통령으로서의 위세에 열중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의 위세가 퇴임 후에도 이어질까 하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것은 지난 5년 동안 범한 실책이 문재인 정권에서 적폐청산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며 확증도 뚜렷하지 않은 뇌물죄를 묵시적 뇌물이라는 전대미문의 법률 용어까지 만들어내면서 전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린 것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의 시녀 역할에 충실했던 사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및 직권남용, 그리고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사용으로 인한 국고손실, 이 밖에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 개입이라는 죄명까지 씌워 무려 25년의 징역과 벌금, 그리고 추징금을 포함해서 무려 215억 원까지 부과를 했다. 이것도 모자라 정권의 충견 역할을 했던 이성윤 검찰을 앞세워 박근혜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까지 압류하면서 그야말로 복역을 하고 나와도 퇴임 중 축제를 못했던 박근혜 대통령을 무숙자 신세로 만드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은 그야말로 앞으로 있을 집권자의 적폐를 예방하는 차원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보복이라는 데 의미가 더 큰 것이다. 그것은 문재인 정권의 지난 5년 동안 박근혜에 들이댄 잣대보다 더 긴 적폐를 쌓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의 적폐를 일일이 열거하려면 끝이 없는 것이지만 몇몇 대표적 적폐를 보더라도 충분히 박근혜 대통령을 단죄했던 혐의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은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잘 나가던 원전을 환경 문제와 경제성을 내세워 폐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원전 전문가들은 부당성을 지적했지만 허위 조작으로 정당화하는가 하면 원전 폐쇄의 원인이 북한의 원전을 건설해 주려는 의도였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이것이 문제가 되자 애매한 공무원들에게 북한 원전 계획을 뒤집어 씌우려 했는데 이적자가 될 어마어마한 음모를 일개 공무원들이 꾸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보면은 윗선이 누구인지는 불문가지인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권의 친화적인 민변과 참여연대가 국정농단이라는 지적과 함께 폭로한 국토건설부 산하의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공공기관 임원들의 땅 투기 사건은 문재인 정권의 민낯을 보여준 국정농단이다. 또한 그의 측근을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개입한 대통령의 행위는 박근혜의 공천 개입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가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것은 국고 낭비가 아닐 수 없는데 지난 2019년 5월 국가전략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부 장관이 국가 채무 비율을 국내 총생산의 40% 안팎에서 관리하겠다고 하자 국가 채무를 그 선에서 관리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지며 국가 재정은 어떻든 채임 중 돈을 더 낭비하겠다는 저의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렇게 보면 박근혜의 국정농단은 비교도 할 수 없는 국정농단에 심지어 적을 이롭게 하는 국가농단 혐의까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집권 기간 동안 문재인 정권의 시녀 역할에 충실했던 사법부나 검찰은 재편의 적폐는 은폐하거나 시간을 끌어가며 무마하려 하면서도 반대편에 대해서는 조그만 혐의까지 들춰냈던 행위는 정당한 사법적 조치가 아니라 정치 보복에 가까운 것이었다. 따라서 새 정권이 들어서면 국가의 앞날을 위해 지난 정권의 무리들이 자신들의 단죄가 무서워 정치 보복이라고 아우성을 쳐대도 개의치 말고 정당한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정의다.